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16일 화요일 오후 4시 29분입니다. 어제 미국은 휴장이었고요. 유럽은 정상 개장했는데 전반적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하락 마감한 데는 유럽에서 발표된 여러 가지 경제지표 부진도 영향을 미쳤을 거고요. 또 그리고 ECB 유럽 중앙은행 사람들의 매파적인 발언들도 좀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매파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금리가 올라갔고요. 그로 인해서 증시가 하락을 했죠. 금리가 올라가면서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금리나 기대감이 조금 후퇴한 것이 어젯밤 유럽 증시 하락의 사실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것들은 이런 재료들은 오늘 아시아 증시에도 그대로 고스란히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시아 증시도 조금 부진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기사 하나를 보자면은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어제 나온 기사인데 올해 금리 인하라는 이슈를 놓고 매파적인 발언 또 그리고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이게 싸우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전과 약간 차이가 있는 점은 뭐냐면은 요즘에 독일이 힘든가 봐요. 어제 독일에서 나왔던 경제지표가 조금 부진하기도 했거든요. 독일 분데스방크 총재는 올 여름 금리 인하 가능성을 고려하는 대열에 합류했다. 평상시에는 좀 매파적인 이야기를 했던 게 독일인데요. 재정 건전성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좀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독일 총재가 이 비둘기파적인 대열에 합류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점은 조금 좀 독특해 보이는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하여튼 근데 매파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 금리가 어젯밤에 조금 올랐다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유럽 증시가 좀 부진했다. 그 영향은 오늘 아시아에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르던 일본도 좀 빠지고 홍콩 지수가 또 급락을 하고 금리나 기대감 후퇴 그런 거 하니까 홍콩이 큰 영향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홍콩이 좀 많이 빠지고 한국 증시도 좀 많이 빠지고 그랬죠. 본토는 중국 본토 상해는 조금 좀 강하긴 강한데요. 장중에 한번 훅 빠지긴 했었죠, 그죠? 하여튼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 증시는 요런 악재들도 추가적으로 좀 더 영향을 미치긴 했던 것 같은데 예멘 그 후티 반군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 또 그리고 대만 선거 관련된 불확실성 또 그리고 북한 도발 이런 것과 관련된 불확실성들도 일부 좀 한국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죠. 이런 것도 참고적으로 좀 우리가 알아놔야 될 부분입니다. 하지만 유럽 증시에 작용했던 어떤 금리나 기대 경계 이런 것들이 주된 영향을 미쳤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도 사실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서 시장에 좀 악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긴 한데 사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를 지금은 아직 크게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정말 크다고 하면요 국제유가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근데 국제유가 지금 가만히 있으니까 아직 지정학적 리스크는 엄청나게 크게 부각되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일단 생각이 됩니다. 그 예멘 후티 반군 그거 이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전쟁 관련된 건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 같다 싶습니다. 다만 잔잔하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이 조기 금리나 기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조기 금리나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크게 환호를 하고 조기 금리나 못한다라고 하면 크게 울상을 짓는 게 지금 금융시장의 모습입니다. 약간 조울증에 걸린 그런 모습 같기도 하죠. 하여튼 지금은 금리나 기대감 이게 시장을 움직이는 주된 재료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다 봤고요. 이제 오늘은 그죠? 오늘은 이제 미국 증시 정상적으로 개장을 하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적으로 좀 굉장히 좀 중요한 날이고요. 다른 경제지표 발표 이런 건 특별한 거 없고 하여튼 기업의 실적 발표들 나오니까 실적 발표에 좀 주목을 하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는 간단하게 복습을 하자면 지난주 목요일 날 그러니까 그냥 차트 보면서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그죠? 나스닥 지난주 목요일 날 상승이 한번 주춤하고요. 금요일 날 상승이 주춤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2, 3거래일째 상승이 멈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난번 12월 말에 만들어 놓은 고점 그리고 이번에 주춤하면서 만들어낸 어떤 저항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쌍고점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하락을 하고 싶으면은 빨리빨리 하락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빨리빨리 하락을 하는 게 중요하고 하락의 연속성이 좀 확인이 된다면은 그렇다면은 이건 이제 쌍고점이 완성이 되면서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키면 하락으로 추세도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금요일날 어떤 하방 베팅을 하긴 했고 이제 진인사 대천명이죠. 할 거 다 했으니까
뭐 해야 돼요? 잘 되길 기다리면서 이제 그냥 시간이나 잘 보내는 수밖에 없죠. 위험 관리나 살살살살 해가면서요. 저항 잘 말씀드렸죠? 17,000에서 17,050 정도 넘어가면 그러면 이제 나스닥이 힘을 못 쓰더라, 뭐 그런 이야기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지난주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여튼 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날입니다. 연속성이 나올 수 있을지 좀 봐야 되겠고, 근데 김치국 드시면 안 됩니다. 지금 4시 30분밖에 안 됐고, 야 이거 봐라, 벌써 미국 증시가 0.5%씩 막 벌써 시간에서 빠지고 있고 금리도 엄청 올라가는 것 같아. 오늘 밤은 필시 무슨 일이 생길 거야. 과연 그럴까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우리 아직 알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기존 추세는 계속 유지거든요. 주식이 올라가고 금리가 떨어지고 달러가 떨어지는 추세 자체는 여전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도 대기 매수세가 충만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특히 미국 증시는 아주 강하잖아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 어설픈 개파락 출발은 오히려 저점 매수세를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가 매수세, 유인 이래가지고 오히려 양봉을 만들어내는 게 오히려 양봉을 만들어내기 좋은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뭐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보편적으로 사실 이런 강세장을 끝내는 거는 갭 상승이 끝냈어요. 갭 상승했다가 음봉으로 밀리면서 이렇게 저항이 누적이 되면서 이 시장의 상승이 끝나고 하락 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상승장에서 개파락은 오히려 저가 매수세를 유입시키는 그런 주된 역할을 했던 것이 그죠, 갭상승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분위기가 분명히 좀 안 좋아 보이긴 합니다. 야, 뭐 예멘 반군이 어쩌고 전쟁이 확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금리나 기대감은 시원찮고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분명 분위기는 안 좋긴 한데 근데 지금 4시 반밖에 안 됐다라는 거죠. 미국 증시 개장은 언제? 한국 시간으로 밤 11시 반.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고 김치국을 마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리고 오늘 한국 증시가 야 오늘 코스피 급락하는 거 봐라. 오늘 미국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기대해보자. 미국도 기대해보자. 하방으로 기대해보자. 이런 생각하시는 한국 사람들이 한국인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수 있는데 뭐 계속 강조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코스피는 단기적으로 제일 약한 증시고 미국 증시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증시인데 힘의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약한 비시리를 하루 종일 보다가 밤에 제일 강한 놈을 보면 이게 정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한국 증시를 보시던 관점으로 미국 증시를 보시면은 좀 그거는 또 좀 아닐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좀 냉정하게 한국 증시는 한국 증시였고 미국 증시는 미국 증시였고 밤 11시 반부터 본 게임이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지 일단 어떤 기대감이나 우려를 이걸 일단 마음속에 깔고 시장을 보기 시작하면은 일단 뭔가 게임이 불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점들을 조금 신경 쓰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있었던 일들이 이제 간단하게 체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엔 그죠? 뭐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히 뭐 특별히 어떤 이슈가 있고 뭐 그랬던 건 아니고 오늘은 그냥 뭐 전일 유럽의 영향 혹은 뭐 어젯밤 금리가 올랐던 거의 영향 그 외에 뭐 잔잔한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또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오늘 분위기가 안 좋았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존 추세 주식이 올라가고 금리가 떨어지고 달러가 떨어지는 이 기존 추세는 아직까지 전환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점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있었던 일들 좀 간단하게 살펴보자면은 하나씩 좀 볼게요. 중국 증시부터 볼까요? 상해종합. 자, 상해종합인데요. 보시다시피 안 빠집니다. 오늘 장중에 좀 빠지면서 위험한 순간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상승 마감을 했죠. 이렇게 되면 뭡니까? 4거래일 동안 어딘가 지지력을 확인했어요. 하락하고 싶으면 오늘 반드시 하락을 했었어야 되는데 오늘마저도 아랫꼬리를 달고 올라왔어요. 그렇다면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모르겠어요. 중장기적으로 이 정도로 하락을 끝낼 수 있을 거다. 지난 4거래일 동안 하방 경직성을 확인했기 때문에 상해종합의 하방 추세는 하락 추세는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지는 못하는데 이건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4거래일째 확인을 했으면 최소한 특별한 일 없으면 단기적인 바닥은 만들었다 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 증시가 중요한데요. 이제 미국 증시가 여기서 쌍고점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쌍고점만 좀 잘 극복을 하면서 어떻게든 좀 잘 회복을 하면 중국 증시도 좀 좋아질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근데 미국 증시가 지금 쌍고점이 있는 게 그게 좀 문제긴 하죠. 미국 증시가 쌍고점에 걸려 있는데 거기서 삐끗 잘못하면 이거 4거래일 동안 바닥 다졌던 거 기간 조정으로 인정되면서 또 빠질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은 해봐야 됩니다. 근데 분명히 일단 지금 눈에 보이는 건 지지력입니다. 지지력. 4거래일째 지지력을 보였으니 이건 중국 주식 매수의 근거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건요. 이 정도면요.
제가 말씀드렸죠. 2번 확인하는 것도 신뢰도 높은 거다. 근데 3번 확인했다. 3번도 아니고 4번이나 확인했다. 이 정도면은 제법 일단 단기 바닥은 더 이상 단기적으로는 안 빠진다라는 이야기이긴 해요. 미국 증시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단기적으로 빠질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가격이 가격인 만큼, 근데 지금 가격대가 전저점 중요한 자리인 만큼 지금은 이제 추세적인 상승 전환도 사실 불가능한 자리는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열심히 좀 어떤 중국 주식에 나는 미래를 내가 봤을 때 중국 주식에 좀 미래가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좀 열심히 좀 볼 자리입니다. 다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오늘 하여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장중에 달러가 급하게 강세가 나오면서 오늘 환율들이 좀 일제히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달러 위안 환율인데요. 달러 위안 환율도 이렇게 좀 약세 흐름 보였고요. 올라가서니까 약세입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 거지만 엔화도 원화도 다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저항이 여기 있는데요. 중요한 저항을 거의 돌파 안착을 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아직 넘어간 건 아닌데 조만간 넘어가면서 추세 전환할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달러가 강세가 나왔는데 그 영향으로 아시아권 통화들이 전반적으로 약세가 나왔다. 달러 인덱스 잠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박스권 2주 가까이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여덟 아홉 9거래일 가까이 9거래일 동안 이렇게 박스권이었는데 위쪽으로 지금 갭상승하면서 지금 넘어가고 있죠. 뭔가 강력한 매수세가 등장한 거고 추세 전환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상승 추세 이렇게 일단 전환이 된 겁니다. 더 이상 이제 하락 추세는 끝나고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상승 추세가 전환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근데 이 봉이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뭐라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봉이 오늘 미국 증시 개장하고 나서 음봉으로 음봉으로 다시 쭉 떨어져서 박스권으로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봉의 완성을 좀 기다려 볼 거예요. 근데 뭐 어쨌든 지정학적 리스크고 혹은 뭐 금리나 기대감 후퇴고 뭐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달러가 튀어 올랐고 이 영향으로 오늘 아시아권 통화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이더라라는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그죠? 엔화도 보이시다시피 중요한 자리들 넘어서고 있죠. 그래서 얘도 이 직전 고점 자리를 넘어서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추세 전환하기 직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상 추세 전환으로 보기는 봐야 되죠. 그죠? 여기서부터 저점, 이렇게 올라서 하나의 고점, 여기까지 빠져서 하나의 저점, 여기서 또 다시 고점 높이고 있으니까 이렇게 일단 뭐 상승 추세로 볼 수 있긴 하겠네요. 지금 중요한 저항에 걸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율과 금리가 요즘에 밀접하게 상관관계를 갖고 움직이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요즘에 그죠? 특히 달러 엔 환율 같은 경우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와 매우 영향력을 매우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환율이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다면은 이거 금리도 오늘 밤에 좀 올라올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도 사실 뭐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 확인을 했고요. 니케이 지수는 오늘 이제 급등하다가 이제 좀 비교적 강한 매수세가 나왔습니다. 아직 엄청나게 강하고 그런 건 아니고 아직 이 전일 양봉을 뭐 완전 다 장악하진 못했습니다. 조금은 좀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남아는 있어요. 근데 이거 아직은 뭐죠? 조정이에요. 조정. 아직까지는 상승 중 눌림에 불과하긴 한 건데 근데 뭐 아시다시피 워낙 뭐 엄청나게 급했던 뭐 이런 상승 또 아시다시피 뭐 청개구리성 그런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때 등장한 이런 변동성 확대 이후에 등장한 이런 음봉은 가볍게 볼 음봉은 아니죠. 그죠? 이런 봉은 어떤 하방 베팅의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봉일 수 있긴 합니다. 지금 미국 증시가 쌍고점 가능성이 없진 않는 자리니 미국 증시 꺾이면 아무래도 일본 증시도 같이 좀 맛이 갈 수 있겠거니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본 증시 나는 저렇게 올라가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일본 증시가 지금 월봉상으로 보면 89년의 고점을 넘어가려고 막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음봉이 나왔으니 뭐 청개구리 투자 어떤 하방 베팅을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본인의 취향에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은 강합니다. 아직은 일본 증시도 완전히 죽은 건 아니고 이건 가벼운 거죠. 아직까지 그냥 가벼운 눌림입니다. 가벼운 눌림.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어젯밤 유럽 증시는 올랐다 빠졌죠.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등시 매도 전략할 근거는 있다. 근데 계속해서 일단 박스권 아니니까 답답한 구간이라 제가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습니다. 답답한 구간에 있다.
근데 분명히 반등시 매도 전략 뭐 하면 되긴 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딘가 저항이 누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런 모습이에요. 하여튼 미국 증시가 중요하다. 뭐 결과적으로 그겁니다. 미국 증시 눈치가 미국 증시 눈치 봐야 되는데 미국 증시가 오늘 밤에 좀 중요한 위치가 있다. 오늘 밤뿐만이 아니고 이번 주에 미국 증시의 움직임은 좀 중요합니다. 시세의 연속성이 나올 수 있을지, 하락의 연속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인 내용들 쭉 살펴봤고요. 한국 증시는 뭐 그냥 특별히 이거는 뭐 이유를 갖다 붙일 것도 사실 없어요. 제가 뭐 물론 영상 시작할 때 뭐 기사 하나를 보여드리면서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 증시가 뭐 하락을 했다라고 그럴듯하게 이야기는 해드렸지만, 사실 그런 이유를, 그런 거창한 이유 갖다 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한국 증시, 특히 코스피는요. 코스피는 그냥 작년 연말에 지나친 콜 대박 시세에 대한 부작용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공짜는 없지 않습니까? 그때 너무 달렸던 거에 대한 피로감 때문에 지금 죽고 있는 겁니다. 다른 이유 물론 갖다 붙이면 더 좋지만 다른 이유 솔직히 필요가 없다고 볼 정도로 지금 하여튼 한국 증시는 투기성이 짙고 그런 투기성에 의해 움직이고 있고 이상한 거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나온 양봉은 보시다시피 뭐 특별히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그냥 가벼운 양봉이었다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양봉 나올 때는 거래량이 가장 줄어들고 다시 음봉 나오니까 거래량이 신나게 증가하는 뭐 일단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살이 더 빠져야 됩니다. 콜옵션이 이제서야 조금 좀 어떤 정상적인 이제 정상 체중 정도까지는 왔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살이 지나치게 쪘던 옵션은 뼈만 남을 때까지 이 살이 빠지더라고요. 주로 경험상.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콜옵션 이제 싸지 않냐 싶은데 이제서야 좀 정상적인 가격 정도 비스무리하게 좀 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슬슬 이제 풋옵션에서 이제 슬슬 살이 좀 붙고 있는 모습이에요. 풋옵션이 9거래일, 10거래일 막 이런 연속적으로 빠지다 보니까 이제 풋옵션이 잘 먹어가지고 살이 엄청나게 찌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얼마 만에 이제 하락을 하니까 변동성 지수가 상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풋옵션에 조금 이제 살이 붙고 있다라는 이야기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아직 그렇게 될지 모르겠는데 콜옵션이 죽어야 된다. 언제까지? 콜옵션이 죽는 거는 이제 콜옵션이 언제까지 죽냐면 콜옵션이 완전 엄청난 대투매가 나올 때까지 죽거나 1번 시나리오, 아니면은 상대 쪽인 풋옵션에서 초대박이 날 때까지 풋 초대박이 날 때까지 콜이 죽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런 분위기라면 2번도 슬슬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죠. 하여튼 이제 슬슬 풋이 살이 좀 찌고 있다. 그러나 지난번에 극심했던 다이어트의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풋옵션이 살이 조금 붙었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서야 좀 정상적인 가격 정도를 살짝 회복하고 있는 그 정도 모습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어쨌든 저만의 표현 방법이고, 하여튼 이런 관점으로 사실 콜이 비싸다, 풋이 싸다 그렇게 막 쉽게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어떤 변동성 지수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는요, 옵션 자체들이 다 지금 비싸요. 콜이 됐든 풋이 됐든 다 비쌉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콜이 풋이고 평상시에 비하면 다 비싸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콜옵션이 이제 예전에는 워낙 비쌌었기 때문에 이제서야 조금 정상에 가까운 그 정도로 이제 좀 내려온 거고, 풋옵션은 지난번에 워낙 탈탈 털려서 워낙 뼈밖에 안 남게 이게 죽어버렸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조금 살이 찌고 있는데, 그것도 약간 이제 정상의 범주다, 옛날에 이상했던 거에 비하면 좀 정상의 범주다라고 표현을 드리는 거지. 어쨌든 지금 이 시장의 높은 변동성 때문에 변동성 지수가 17이 넘는데요. 이건 분명히 지금 어느 정도 좀 옵션들이 다 비싸긴 비싼 겁니다. 전통적인 관점, 어떤 지난 10년간의 어떤 이런 가격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지금 옵션은 콜도 비싸고 풋도 비싸고 둘 다 조금씩 비싼 그런 국면이긴 해요. 물론 여전히 콜이 살이 좀 많이 좀 빠져야 된다는 관점은 맞는데, 하여튼 그렇다라는 거 전반적으로 좀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잘 빠지고 있다. 또 다시 애매합니다. 9거래일, 10거래일제. 이거 이제 어제 하루 하락이 좀 주춤했기 때문에
이제 힘이 좀 모아져 갖고 오늘 좀 약간 급락 비스무리하게 좀 빠진 거고요. 다시 또 애매한 거예요. 야, 이거 9거래일 10거래일 막 계속 빠지네. 그러니까 이제 그 누적된 낙폭이 있으니까 계속 빠진다고 하기도 부담스럽고, 반등도 안 나오니까 그것도 부담스럽고, 그냥 이제 들고 계신 분들은 그냥 계속 들고 가는 거고, 현금 들고 이제 지금 현금 들고 계신 분들은 가만히 있는 거죠. 이제 반등이 올라오면 뭘 하거나, 양봉이 나오면 무슨 베팅을 하거나 뭐 그렇게 돼야지. 지금은 어쨌든 또다시 애매한 때가 됐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겠죠. 그죠? 코스닥도 뭐 그냥 잘 빠지고 있네요. 그죠? 어제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키고 계속해서 하락 진행 중이고, 얘도 솔직히 조금 좀 애매해요. 얘도 그래서 하여튼 반등시 매도 전략, 하락 베팅, 하방 베팅 하실 분들은 반등시 매도 전략이 아직까지 맞을 것 같다. 코스피고 코스닥이고 하방 베팅 하실 분들은 반등시 매도 전략은 기다리셔야 되는 거고, 주식 사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직까지 근거가 없습니다. 양봉이 나와야 뭘 하는 거니까. 하여튼 뭐 그래요. 오늘 보니까 오늘도 근데 상승 종목 수가 코스닥에서 400 종목이 넘는 등, 그래도 뭐 중소형주들이 뭐 그럭저럭 좀 버티긴 하나 봅니다. 상대적으로 뭐 중형주, 뭐 미드 300 지수 이런 거 보면은 그래도 낙폭이 좀 덜하네요. 그죠? 코스피는 분위기가 그냥 대놓고 안 좋았던 것 같고, 코스피는 230 종목 상승에 한 650 종목 하락이니까 분위기가 좀 어느 정도 안 좋았던 건 맞고, 코스닥은 그래도 뭐 4,500 종목 하루에 상승을 하는 거 보니까 아직도 중소형주들이 조금은 아직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힘이 아직 완전히 빠져가지고 막 그렇게 막 어떤 패닉장 그런 건 아닌 거죠. 그죠? 아직까지 기존 추세는 유지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배팅 하실 분들은 여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달러 환율은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약세, 그래서 1320원이란 저항을 멋지게 돌파한착했습니다. 진실이라고 보여집니다. 진실. 물론 확인은 좀 더 필요하겠고, 오늘 급등에 대한 피로 감소와 약간의 눌림은 좀 더 필요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진짜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1320원을 돌파하기 위해서 매물 소화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거래일 동안 매물 소화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또 그리고 여기서 한 번, 여기서 두 번, 세 번째인데 세 번째 7거래일 동안 오랫동안 여기서 매물 소화 잘했기 때문에 이거 돌파한 착은 진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제 생각엔 일단 최소한 원달러 환율이 이제 하락 추세는 끝났다. 여기서 바닥은 다졌고 이렇게 상승 추세로 전환될 모양인가 보다. 이렇게 일단 오늘부터 받아들일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양봉을 기준으로 해서 눌림시 매수 이렇게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봤죠? 요까지 다 봤고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다중바닥형 만들고 있고, 이번에 어떤 지지선들 잘 지켜줬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지금 선이 잘 안 꺼지는데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어떤 지지선 끌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 상승 목표치는 굉장히 많이 열릴 수 있겠죠. 지금 잘 봐야 됩니다. 원달러 환율도 지난번에 2018년부터 해서 이렇게 상승엔 자로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까지 올랐다가 지금 또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지금 이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분하게 지금 원달러 환율의 상승 잘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 끝날까요? 원달러 환율의 이런 상승이 아마 오버슈팅을 봐야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죠?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치국 마시기 딱 좋은 때긴 한데요. 근데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계속해서 다 말씀드렸고, 오늘 밤에 잘 보자고요. 오늘 밤에 이제 말씀드렸죠. 지난 미국 주식이 2거래일간 저항을 확인했으니 오늘은 좀 하락을 할 것이면은 하락을 해야 되는, 좀 그런 연속성을 확인해야 되는 그런 날이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하락 출발을 해버리면 근데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방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좀 불리한 출발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봐야 됩니다. 그냥 평상시 제가 일반적으로 드리던 이야기만 지금 쭉 한 거고요. 러셀 지수 이런 거 잘 보셔야 되겠죠. 지난 한 8거래일, 9거래일간 버티던 자리를 붕괴시키는 시작일 수 있으니 이런 것들 좀 잘 보셔야 되겠고요. 또 그리고 금리도, 그죠? 금리도 오늘 밤에 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참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채권 입찰들이 있긴 있어요. 채권 입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조금 좀 영향을 미치긴 할 텐데, 하여튼 금리들이 지금 대부분 지금 오랫동안 어떤 이런 박스권 자리 이렇게 놀고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해서 좀 올라간다라면 얘도 완벽한 추세 전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입장에서도 지금 순간이 조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아직까지 그러나 기존 추세는 유지, 기존 추세가 바뀐 건 없습니다. 기존 추세 전환 가능성만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